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연준의 긴축 부담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죠. 외국인 덕분입니다. 외국인이 7, 8월에 서머 랠리를 이끌어준 주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긴축 기조 속에서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을 위협받으면서 이 선을 잘 굳건하게 지켜주게 도와주는 것도 외국인 수급 덕분이었습니다. 외국인 7월과 8월 모두 순매수 마감하면서 7월의 첫날부터 8월의 마지막 날까지 6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9월장 만만치가 않겠죠? 증권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방향성을 예측해서 포지션을 미리 구축하기보다는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연준이 강한 긴축을 예고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기에 이익 모멘텀도 약화되고 있어서 부담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지수가 PBR 1배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2500선 중반까지 가도 PER 10배, PBR 1배 아래 수준입니다. 자, 오늘도 눈치 싸움, 강한 녀석들의 도움 받아보시죠.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장의 코멘트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뉴욕이 조용하기만 해도, 최인호 전문가 바이든은 마이 웨이, 이정호 전문가 가는 놈만 가는 장세. 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Autumn in 뉴욕이라는 그 유명한 가을 노래가 있습니다. 빌리 헐리데이의 곡인데 그 노래가 좀 생각이 나네요. 마음도 왠지 좀 센치해지고 뉴욕장 왜 저러나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좀 굳건했다가 오늘 사흘 만에 우리 장 하락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뉴욕에 관련된 노래가 생각나네요. 빌리 조엘의 노래인데, 네. 어쨌든 제가 뉴욕이 조용하기만 해도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거는 뉴욕이 그냥 미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조용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히 드는 9월 첫 거래일인데 어제 이제 미국은 마지막 거래일 이제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뉴욕이 조용하기만 해도라기보다 그 입 다물라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세등등한 것 같은 그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자꾸 휩싸여서 계속 우리 투심을 자극하는데, 네, 뭐 필라델피아니, 뭐 세인트루이스니, 뭐 인디애나니 여기저기 연준들 매파였던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만난 것처럼 4% 더 해야 된다,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좀 조용하기만 해도 우리는 어제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반등을 우리가 갈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얌전해졌으면 한다는 마음을 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공교롭게도 9월 첫 거래일인데 지금 선물계약 매도 건수도 많고 현물 시장에서도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을 제가 이제 8월 15일 중순부터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지금 뭐 8월 달에 4조 이상 들어왔다고 해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금 오늘같이 초반에 선물계약 매도가 많이 쌓이고 현물도 매도가 나왔다가 막판에 다시 또 바뀌고 올리고 이러면서 시장 자체는 좀 반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매도가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 해도 지금 뭐 이전에 2400이나 2300 그 밑에까지 깨질 그런 위험은 확률상 적으니까 우리는 뉴욕이 시끄러워도 좀 참으면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이 9월 첫날 우리나라 첫날부터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어쩌면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 시장 흐름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올랐다고 지금 이제 벌써 박스권이야 뭐 이러겠지만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박스권이요 지루해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상승했을 때 박스권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박스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조금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또 될 수도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또 부지런한 관망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지런한 관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관망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관망하듯이 보지만 대응을 할 때는 빠르게 조금 짧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가면 걱정은 사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흔들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많은 흔들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 계약이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포지셔닝이 나오면 우리 개인들은 또 흔들립니다. 근데 아침에 천천히 차분하게 보면서 그 안에서 지지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그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할 때 비관론자들은 그냥 명성을 얻는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를 얻는다는 주식 격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좀 생각나는 9월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9월은 좋은 달입니다. 우리 청춘 스타들의 제가 좋아하는 청춘 스타들의 생일도 있고 제 생일도 있고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근슬쩍 생일을 홍보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이 9월 첫날 이렇게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좀 크게 빠졌어요. 현재 1% 하락인데 뭐 지수보다 더 또 걱정인 건 환율이죠. 환율이 또 다시 한번 1350원 선 터치를 합니다. 간밤에 미국장의 움직임에서 우리 장에 뭔가 민감한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혹시 뭐 실질금리까지 거론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일까요? 오늘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신상원 전문가님. 환율은 지금 이미 천장을 한번 우리가 기존의 우리 이 흐름에서의 천장을 깨고 나서 한번 천장을 깨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은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달러 강세 그리고 유로화도 뭐 같이 오르고 뭐 우리 원화만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로화가 예전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항상 달러가 뭐 1,200원이면 유로는 1,500원 뭐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유로도 떨어져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러 혼자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우리나라 주식들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2600선 아래에서는 우리 주식이 상당히 싸게 느껴질 겁니다. 환율 효과도 있고. 네.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지수는 내리고 외국인도 팔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합니다. 간밤에 달러화는 뭐 고점 부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강세를 보이진 않고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소폭 약세, 원화 약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저 편백나무님 안 오셨나요? 제가 출석 체크할 뻔했는데 오셨습니다. 대명에너지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세요. 대명에너지 며칠 전에 편백나무님께서 신상원 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코멘트를 채팅창에 편백나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대명에너지 대박입니다. 이적에 다행이다가 생각나네요. 그대 신상원 전문가님을 만나고 대명을 잡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하고 있는 대명을 또 공개방송에서 잘 공략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공개방송 보시고 지금 매매에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최선의 시나리오가 박스권일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적정한 시나리오는 그 9월 FOMC가 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신 상단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한 2,530 정도까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박스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점이 탄탄해지고 우리 이제 수급 현황들도 좀 좋아질 것 같고 환율도 오히려 좀 올라가는 환율이 되겠지만 한 1,330원 정도에서 멈추면서 그 환율을 소화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스권을 조금은 9월까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편백나무님 이제 환율은 그냥 숫자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우리 집에 자고 있다는 것.
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지수 자체가 가격 매력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 외국인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여기에서 만일에 뭔가 위기 상황이 조금 더 도래한다면 사실 뭐 밸류에이션 따지지 않는 것이죠. 자, 어떻게 시장 흘러갈까요? 세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장 우리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나타낼 것이다. 초록불. 변동성 확대다. 빨간불입니다. 9월장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월가의 의견, 미국장에 대해서 이런 월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내다봤던 기대가 허물어졌다라는 관점입니다.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인데요. 제가 또 물가 상승률 지금 현재 8%다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그런데 지금 아직 3% 아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결국에 실질금리가 될 거거든요. 그에 대한 여는 총재 발언도 또 간밤에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보실까요? 네, 오늘 최인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는 박스권의 의견 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이정호 전문가님? 어느 정도 9월장 박스권 형태로 좀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먼저 때려 맞았다라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이 원래 9월달 정도에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하락이 8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9월장은 약간 박스권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8월 말 장이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라면 변동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낮은 밸류에이션 속에서 어쨌든 매를 먼저 또 맞았다는 점 우리 장 박스권 예상을 해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은 변동성 확대네요. 네, 일단 변동성 확대한 게 왜냐면 내 마녀의 달이기도 하고요. 3, 6, 9, 12는 항상 좀 힘든 장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개별 장세 섹터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큰 대형 지수 중에서도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런 데도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좀 변동성과 불확실적인 좀 장세로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개별 장세 그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좀 급등하면서 다시 또 시들어지는 장세로 보면 맞지 않을까 보는데요. 제가 코스피 지금 지수를 한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도 한 4월, 5월, 올 4월, 5월 정도의 분위기처럼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2,400대 밑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한번 더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고 현상이 되게 큽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경기 침체 플러스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금리도 올랐지 국내 금리도 이제 재차 이제 올리게 된다면 금융권에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은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오히려 뭐 소형 스몰캡이라 불리는 3천억 미만의 스몰캡들과 채권 추심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오를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왜냐면 좋게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뷰가 없어요. 지금 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봐서 하반기까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좀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반기 살얼음판 장세 예고해 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변동성 확대 국면 9월장. 그렇게 보는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 마녀의 날.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의 약세를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필수 소비재의 상대적인 강세였는데 이건 역시도 좀 내려서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시장은 고통을 수반한 긴축, 따라서 채권 추심업 같은 이런 가게나 기업들이 고통을 겪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만 좀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이 중요한 자리인 듯 마그마님께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떻게 포지션 가져갈지 고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 함께 해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최인호 전문가의 My Way. 바이든은 My Way 하고 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또 My Way. 굉장히 우리 아버님들의 애창곡이시죠.
바이든이 또 마이웨이 하고 있어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아니, 이번에 사실 우리에게는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한을 했고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는 큰 선물을 보따리를 줬고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답례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밸런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들어서 제가 마이웨이를 선택했고요. 첫 번째 일단 인플레이션 일단 감축법은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절실히 원하던 상원에서 조금 해결해주기 위한 숙제였는데 이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좀 지지율이 상승을 좀 하게 됐는데 재차 지지율이 하향하게 된 부분이 이는 이렇게 친미 국가들의 어찌 보면 성향을 읽지 못했다는, 경제를 읽지 못했다는 부분이 일단은 경제계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방한한 이유, 우리 한국 방한한 이유부터 의외로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특히 뭐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방한 이후부터 계속 오르면서 우리 시총 높은 종목들이 오르긴 오르는데 실질적으로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었고, 뭐 개인 투자가분들 그 이후 이게 수익선을 많이 보지 못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반도체, 이 반도체 부분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종목, 그 다음 미국 진출되어 있는 자동차 이제 하청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좀 상승폭은 키웠지만 그다지 크게 어제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못했다는 점이 어제 바이든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만 가지 오히려 우리 친미 국가인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메시지는 좀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봐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9월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식의 마이웨이 형태로 간다면 11월에 중간선거도 있을 건데 그걸 관리를 안 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경제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원유량 재고량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13년 만에 또 천연가스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소형주 같은 급등락 특징주에서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주심이라든지 무역 적자가 지금 많아요. 국내 시장에는. 국내 시장에서 무역 적자가 많은데 무역 적자든 흑자든 간에 운임을 하려면 해운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거래를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해운사들, 특히 H&M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관련 종목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제 하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점입니다. 특히 H&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올랐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저께도 부산항을 또 방문하셔서 351조였죠. 그 정도 이제 우리 이제 무역에 관련된 쪽에 산업부에서 이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미증시도 발휘, 국내 증시와 정책주까지 같이 발휘 상당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 테마성보다는 제대로 된 재료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 개별 섹터에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오히려 9월 증시에서는 손해를 잃지 않고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은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바이든 지지율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40% 회복하긴 했지만 지지율 낮았었고요. 네. 중간 선거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중국을 견제하고 그렇죠.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네. 우리는 또 우리에게 또 처해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4대 기업들 특히 SK부터 시작해서 현대, 삼성이 미국에 크나큰 어찌 보면 거기에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캐파를 늘려주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부터 미국은 지금 실업 지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안정화를 찾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지수가 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일자리의 기회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또 매체라든지 이게 매스미디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조선업에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다. 상위 필요하죠.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 인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업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묘사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약간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이웨이가 너무 심한 게 미국, 중국과 그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자기 중국하고는 좀 결을 두겠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문구류, 애도 공부해야 되니까 문방구 스테이셔너리라고 불리는 이게 펜시 제품들은 또
세금을 면제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계 의류, OEM으로 만들어지는 옷도 이게 세금을 감면하겠다. 그러니까 세금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일괄성보다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극우 보수적인 성향도 아닌데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좀 가는 게 좀 일괄성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대로 간다는 점이 좀 시장에 조금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아야만 하는 지금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의 마이웨이로 우리 주식시장, 특히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방한 이후에 주식시장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점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모두 매도 관점이실까요?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지금 똑같은 테슬라와 아이오닉스 5를 판매하게 되면 똑같이 해도 4만 불, 3만 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차에 관련되는 신차 같은 경우는 $7,000, 약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현대차를 빨리 중국에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만들어서 일단은 그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워낙 건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약간 안도감은 좀 있다고 보고요. 2차 전지 시장이 너무 가면 갈수록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국토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가 2,500만 대인데 전기차는 그 1%도 되지 않습니다. 25만 대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수가 기하급수로 너무 커져 나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고, 거기에 생산되는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충전까지 여러 가지 이 생태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시작으로 해서 충전까지 상당한 아우라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래도 한 번은 이 소재와 장비가 지금 약간 바톤을 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소재, 양극재, 음극재는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반면 오히려 장비 쪽은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도 그 안에서도 결이 있고 매출과 그 다음에 이익적인 부분, 펀더멘탈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그 안을 잘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들이 옛날에 쌀을 씻으면 돌을 끄집어낸 것처럼 그 안에서 쌀을 잘 씻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옥석을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보다 장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자, 질문 드리기 전에 최인호 전문가님 한 네.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미국 맞습니다. 진출 기업들, 미국 증설 이슈들이 네. 강세를 보이는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한국타이어 네. 등의 종목들이 미국의 증설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올랐었는데 네. 이들 이런 증설, 미국 쪽의 증설, 미국에 진출하는 공장을 만드는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계속 상승 추세 이어나갈까요? 아, 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요. 유일하게 말씀 딱 전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강성 노조들이 4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을 안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사 간의 갈등이 없는 구간을 했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소재, 재료, 인건비, 악영향을 비치다 보면 분명히 조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올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전기차 생산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는 리스크, 그러니까 노사 간의 갈등적인 리스크는 조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아지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란 것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에서 엔진만 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는 한 2만여 개 부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 라이트라든지 뭐 유리,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 이는 자동차로서 필수적으로 계속 재체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나갈 거로 예상되고요. 아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가 상당히 우상방으로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특수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항공기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F1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이런 신기술에 관련된 것과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여러 회사들, 뭐 포드 또는 GM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수많은 이제 또 기업들과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1차 밴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에 빨리 진출해서 자리 잡는 게 조금 좋다 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SL이라는 금방 말씀드린 S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L 뭐냐면 뭐 제네시스 승용차에 보면 앞에 라이트인데 라이트가 의외로 비쌉니다. 무슨 접촉 사고 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트가 좀 비쌉니다. 그런 공장들도 미국에 있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셰시 부분들 왜냐하면 현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물류적인 부분이 상당히 힘든 셰시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화신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차라리 미국에 빨리 진출하는 게 더 어찌 보면 이 현대차가 어찌 보면 캐파를 늘리는데도 더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르실 거면 이렇게 까만 돌이 나온 것처럼 옥석을 잘 하다 보면 2만 개 부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튼 좋은 종목들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현대차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이 재료를 납품하는 일단 벤더들은 어찌 보면 자재 부분은 계속 우상방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 공장 진출하는 모빌리티 관련주, 현대차, SL,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등등 꼽아주셨네요. 관심권에 두셨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9월장은 스몰캡 매매다, 초록불, 대형주 매매다, 빨간불입니다. 9월장 최인호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스몰캡은 금융, 채권, 추심, 해운업종 등등을 꼽아주셨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뭐 제주은행, 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채권 추심업은 딱 2개 종목 고려신용정보 SBI 인베스트 아니죠. SBI 정보입니다. SCI. SCI 신용정보인가요? 예, 이 기업 이 2가지 채권 추심업인데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빨간불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초록불이시죠. 스몰캡 매매 대형주로 가시나요? 아니요, 제가 가져온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록불이시죠. 예, 초록불이죠. 네. 예, 신상원 전문가 초록불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요즘은 좀 대형주 장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장에서 하나라고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누구나 아는 기업들. 왜냐면 시장이 약간 힘들거나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스몰캡 기업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기가 약간 많이 껄끄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너무 작은 종목이 들어갔다가 큰 하락세를 맞으면 어떡할까. 그나마 지수가 변동성이나 있고 이럴 때 변동성 장세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 장 위주로 좀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는 스몰캡 보시네요. 네,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작은 괜찮은 회사들이 더 탄력이 좋은 거, 어쨌든 탄력이 좋은 거 위주로 보는 거고 대형주도 괜찮은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가는 애들도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는 지수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2600선이라도 회복한 다음에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회복 우선 돼야 대형주가 갈 수 있다는 의견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 가는 놈만 가는 장세인데요. 오늘 뭐 아무래도 또 방산주, 태양광주 쭉 올라갑니다. 오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방산주, 또 하나에로스페이스 등등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편백나무님께서는 추석 전까지 시장 상방으로 생각하면서 5% 손절 대비하고 10% 종목 찾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가는 놈 중에서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요즘 시장은 진짜 가는 놈만 간다라고 느끼는 시장이에요. 되게 어떻게 본다라면 이 가는 놈을 올라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는 슬슬 부담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 종목으로 태양광, 방산, 폐배터리, 조선기자재 이쪽은 약간 부담되는 자리다 지금. 뭐 조정이 올 때 그때야 뭐 신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따라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많이 부담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세로 보이고 있는 것,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약간 주시 중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는 이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냐. 바이든이 방한하고 나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갔던 부분,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잘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경우에 또 이런 부분,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부도 정책도 이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건설 관련해가지고 건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망 그리고 5G 관련 이렇게 패키지적으로 어느 정도 묶어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세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5G들이 약간 올라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다음 주도주는 약간 네옴시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건설, 원전, 5G, 건설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본다면 무겁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네옴시티 관련주도 나온 것 중에 건설, 원전, 5G 중에 건설이 제일 무겁다. 원전은 약간 매물대가 있고 5G는 많이 죽었다.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5G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네옴시티로 이렇게 엮이면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준다라면 바닥권 저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나 올라가면서 매물대 돌파 신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왜냐면 이때까지 적자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5G 관련주들은. 근데 이번 분기부터 뭐 3분기부터 흑자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테마와 겹쳐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주도주는 약간 네옴시티 관련주를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마그마님께서 네옴이 주도주라, 이라고, 뭔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에 잠기셨는데요. 네옴이 주도주라라고 글 남겨주셨고, 8월에 주도주는 잠시 쉬고 9월에 새로운 주도주 가자라고 현백나무님께서 글 주셨습니다. 그냥 종목 장세인데 대형주, 소형주 나누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하늘무사님 글 남겨주셨는데요. 시장 가는 놈만 가면서도 또 그 가는 섹터 내에서 종목 찾기, 순환매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종목이 이 섹터였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불쑥불쑥 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9월은 또 새롭게 네옴시티가 시장을 좀 더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럼 세 분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네옴시티 수혜주, 처음에는 뭐 건설, 건자재, 원전 수준이었는데 점차 수소, 5G, 엔터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SM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세 분께 의견 확인할게요. 네옴시티 수혜주 가운데 나는 건설, 건자재를 본다. 초록불. 원전, 수소 같은 신재생 쪽, 친환경 쪽을 본다. 노란불. 그리고 5G와 엔터 같은 여타 섹터를 보겠다고 하시면 빨간불입니다. 네옴시티의 수혜주, 과연 9월장에 어떤 섹터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초록불이 없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가 노란불 주시면서 원전, 수소 봐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5G와 엔터를 꼽아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건설이 먼저 이제 주도해서 뭐 짓는 거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의 그 탄력이나 이런 게 좀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마침 수소도 먼저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범한 퓨어셀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JNK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들도 지금 뭐 마침 수소 뭐 H2데이인가요? 그거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 네옴시티에 아예 대놓고 있거든요. 태양, 바람, 물로 에너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같이 좀 크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지금 안 갔던 애들은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좀 9월에는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신재생 쪽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소는 더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만간 이달입니다. 이번 달에 새 정부의 수소 경제 비전과 대책 발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을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도 노란불 주셨어요. 네. 저는 수소 한 개 더 빠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태양광이고요. 태양광도 빠졌네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유 국가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원유를 채취해내면 어디다 파시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인도예요. 네, 인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친러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손잡지 않는 약간 친러 국가 같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옛날부터 친미 국가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저렴한 가격에 어찌 보면 시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주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기름을 원유를 가지고 정제해서 자국에 사용하고 있고요. 수출용은 뽑아내서 그걸 수출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어찌 보면 좀 모션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언제까지 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 유전만 가지고는 이제는 세상을 갈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중동 자체의 분위기가 이제는 관광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뭔가 테크놀로지적인 기술적인 분야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냐면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사오는 게 더 편한데도 스마트팜도 그러니까 모래사막에 비닐을 깔아서 땅을 만들어서 그다가 벼농사도 실험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어찌 보면 기술력을 지금 시장에 많이 이렇게 공유하려는 좀 측면이 보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신재생,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국가에 있는 탄소 제로라는 어찌 보면 또 그런 캐치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하고 오히려 그쪽에 있는 거는 깨끗한 새로운 뉴도시로 파라다이스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섬도 두바이라든지 인공섬 만들고 이거 카타르도 이번에 올 연말에 또 월드컵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여기 중동마저 유럽 아니야 어떤 도시 아니라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은 절대로 이렇게 연어처럼 거슬러 갈 수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중동에 여행 가시는 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많이 생각도- 갑니다, 실제로. 유럽 가기 전에 네. 경유도 하고요. 네. 예. 네옴시티 생기면 가보고 싶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엔터일까요? 5G일까요? 원래 약간 이런 종목들에서는 약간 뭐랄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모르고 있는 거, 약간 불안했던 부분, 약간 그런 부분이 더 잘 갔던 경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기타로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뭐 5G나 뭐 엔터 쪽도 엔터 쪽은 약간 고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G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도 되게 저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5G가 이런 테마가 거의 붙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되게 옛날에 있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불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5G를 좀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5G 통신장비 RN2 테크놀로지, RFHIC 같은 종목들이 10% 내외 강세고요. 솔리드 4%,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등도 4% 넘게 상승하는데요. 편백나무님께서는 9월장에 엔터주 한바탕 놀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신은서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8월이 지나고 벌써 9월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430선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황 좋지 않은데요. 9월에도 우리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부로 강한 녀석들 일대 스트롱맨의 유세벽 전문가가 선정되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과연 2대 스트롱맨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강한 녀석들 첫 번째 티켓은 또 누가 먼저 획득하게 될지 함께 기대해 주세요.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2대 스트롱맨을 뽑는 레이스가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세 분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세 분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오늘장, 오전장을 마무리해 주실지 세 분의 강할 녀석들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풍원정밀, 최인호 전문가, 일동홀딩스, 이정호 전문가, RFHIC입니다. 5G, 지주사, 그리고 OLED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5G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5G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나왔던 뉴스가 이제는, 해외 건설 수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통망 플러스 5G 패키지화 전략 이런 부분으로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5G 지금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5G를 넘어 6G까지도 이렇게 세계 표준 기술 선점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 때부터 나왔었는데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책주나 이런 부분에 편입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엮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이 종목은 이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충분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재료는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이건 엔터랑 따르게 흐름이 가겠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갭상승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춤했던 모습사가 나왔는데 5G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본다면 차트를 크게 본다면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세도 나와야 되는 부분도 왔다. 물론 제로까지도 겹쳐져 있고 주요 이평선이 120평선을 가볍게 돌파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 3일 뒤면은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000원 부분 왔을 때 이때부터 슬슬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매수가가 안 온다라면 다른 종목, 다른 5G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33,000원, 이 종목이 26,000원까지 왔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33,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부근에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5G가 엔터와는 다르게 가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나서 1차적으로 지금 딱 보시는 종목이 RFHIC라는 건 또 이 기업만의 뭔가 모멘텀이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1분기, 2분기 적자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 적자를 했습니다. 적자를 했던 기업을 왜 말씀드리냐.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흑자 전환했을 때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분기는 어느 정도 흑자 기대감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 버라이즌 그리고 DC 네트워크, 인도의 릴라이언스 이런 부분의 납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금은 각 나라나 기업들이 위축할 수 있는 국면에서 오일머니를 번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내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업, 특히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이후에 바로 방문한 게 삼성물산이었죠. 건설 쪽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일머니를 푸는 중동의 교통망과 5G 패키지로 수출을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5G가 정책주의자 네옴시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3분기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 RFHIC,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과 인도 쪽의 통신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중동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기대감 주목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좀 눌렸을 때 26,00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볼 종목은 바로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일동홀딩스 지주사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주사주의 하반기에 움직임 잘 봐야 된다고 하시고 종목 엄선하신 것 같아요. 네. 포인트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재료와 펀더멘탈을 같이 봐야 되지만 저는 원래 두 개를 다 보는데 오늘은 펀더멘탈을 좀 빼고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 일동이 계속 작년 말부터 계속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신호키 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일본하고 이제 부분이 조금 걸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코바가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9월은 또 이 바이오의 달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찌 보면 일동 푸디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이뮨이라는 나이 드신 어머님들 많이 드신 단백질 드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석 기양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과 일단 표적 항암한 신물질이 일단은 미국에서 일단은 그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귀약품으로. 그게 뭐냐면 좀 이름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상당히 이름인데 베나다파립이랍니다. 베나다파립인데 이 베나다파립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치료돼? 표적 항암. 내가 암이 걸리면 암에 걸린 부분만 표적만 딱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위암이라든지 여성분들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여성암 쪽에 되게 상당히 조금 크게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보지고요. 저는 지금 9월 달에 일단 유럽 일단은 종양학회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암에 관련돼 있는 섹터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좋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문제는 8월에 제일 안 좋은 게 8월에 46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의료약품 지수가 39개가 하락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개만 빼고는 다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락했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약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무너졌어요. 시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동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사도 같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다는 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한번 좀 배분적으로 한번 맞춰봤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지금 오늘 시장가가 오늘 전일보다 조금 빠졌습니다. 좀 빠졌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그다지 크게 위험 부담은 없을 거로 예상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3,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슈팅 나오면 강하게 워낙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미 없다고 볼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3,000원 구간입니다. 손절가는 23,000원 구간이니까 손절가 정도만 내려오면 일단은 재료가 완전 소멸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강한 녀석들의 첫 종목이죠. 어쩌면 보면 정식으로 왔으니까 첫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강한 녀석들에 합류해주신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일동홀딩스 지금 내용에서 모멘텀으로 보셨던 것들이 다 제약 쪽이거든요. 그럼 일동제약을 사야지 왜 일동홀딩스를 사야 될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동지주사가 12개의 지주사가 그러니까 안에 제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약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동제약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어도 안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말 하는 우리 아로나민 골드, 국민 최고의 필요의 물질 아로나민 골드가 캐시카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 종목들이 일동제약에 다 포진되어 있지만 일동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계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주사가 지금으로서는 올 하반기에는 좀 그나마 상승폭이 여력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들의 지주사들을 한번 보시면서 일동 지주사는 코로나 치료제가 큰 모멘텀이 하나 재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까지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또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또 이 고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기식부터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표적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까지 모두 안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아닌 일동홀딩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상원 전문가는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풍원정밀은 그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OLED 증착용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신규 상장 회사입니다. 신규 상장 회사인데,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기반이 돼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또 향후 매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OLED 증착용 마스크 중에서도 그 FMM이라고 파인 메탈 마스크를 이제 개발을 한 회사인데요. 이게 그 2019년에 우리 반도체 장비들 관련해서 IT 장비들 국산화할 때 정부 정책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그 회사고 이제 양산에 들어갈 타이밍이 됐습니다. 2023년에 이제 양산 계획인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4분기에 이게 양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400억이었는데 올해 2배 이상 매출이 드러날 것이고 또 이 FMM 마스크가 2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250억 정도 매출이 한 120배 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1,000억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신규 상장 후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재미를 못 봤었어요. 근데 바닥에서 다지고 오면서 거래가 얼마 전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가 그 매출이 이제 내년에 그 FMM 마스크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적정 주가가 4만 원이다, 4만 5천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성장성이 좀 뛰어난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지금 18,450원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안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는 한 2만 5천 원을 저는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명에너지를 큰 수익으로 이렇게 해서 대명, 신상원 이런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풍원하면 또 신상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성장성도 있고 주가의 상승도 강하게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재가에서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손절가는 16,300원 또는 16,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을 띄우고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 구간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되고 급하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천천히 여유 있게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 그 돌파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6,000원 보고 계시고요. 풍원 정밀입니다. OLED 소재주고요. OLED의 공정의 핵심 소재로서 OMM을 갖고 있고요. 또 고해상도로 8세대 OLED 쪽에 들어가는 소재 FMM까지 풍원 정밀의 실적 성장세에 주목하면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먼저 신상원 전문가 4시 유튜브 라이브 있으시네요? 네, 4시에 이제 매일 이제 종가 기준 차트 공부할 것들 이거 찾아보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또 대명에너지나 범한퓨어셀처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같은 시간에 이정호 전문가의 공개 방송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리 보는 강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강한 녀석들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블루 실장님이 추석 전에 털고 갈지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제가 내일 속 시원하게 이 질문 해결해 드릴게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